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현장 상권 분석을 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는 그 상권 환경은 고객이 많이 몰리는 상가를 선택해야 경쟁이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객이 많이 몰리는 상가에도 업종 간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30년 전과 그 중간에 흘러왔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반추해보면은 실제로 끊임없이 이제 변했고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진입할 경우 이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환경이 변했거나 변하는 과정에 진입할 경우 성공할 수 없는 게 상권과 상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권과 상가에 형성되고 하는 업종 간의 연계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상권과 상가가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몇 가지 한번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8년에 문을 연 동대문 밀려오래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 IMF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점에 이런 동대문 밀려오래 같은 어떤 그런 상가 패턴들은 상당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가를 분양을 하고 할 때 어떤 지금과 같이 어떤 별도의 칸을 나눠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자 단위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세 평 단위도 분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제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시점에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밀려오래가 이제 두타몰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현재는 5층까지만 이제 두타몰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픈 시점에는 전층을 대부분 한 두세 평 정도의 어떤 구자 단위 상가로 이제 분양을 해서 전체가 그 당시에 어떤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한 2,0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점포 숫자가. 그래서 좁은 통로들 따라가지고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제 IMF로 인해서 이제 소규모 점포는 시대 상황에 잘 맞았고, 소액으로 투자하여 장사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인식되어 전국의 유사상가의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대문 밀려오래에 이어서 명동에도 밀려오래가 들어서고 실제로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상가의 패턴이 바뀌어서 새롭게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어떤 정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명석을 찾기는 현재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만큼 해가지고 상가나 상권의 이제 패턴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분양 초기에 이게 이제 그만큼 장사도 잘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분양이 이제 진행이 되어서 분양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들이 이제 임차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분양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활성화도 이제 초기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쯤에 아마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식당층이었던 상층부, 제 기억으로는 9층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커피숍이 한번 매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하루 그 당시에 매출이 한 7, 8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수를 했을 때 내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이 커피숍이 한 5평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와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개 정도의 점포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들이 한 개 점포당 종사자 수가 많아야 두세 명 아니면 한두 명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이제 배달해서 이제 먹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달하고 하는 분들이 하루에 뭐 많게는 6만 보 정도가 걷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실제로 계단을 오르락내락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매출이 그 당시에 7, 8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높은 매출입니다. 이제 특히 어떤 커피숍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특화된 그런 아이템만으로서도 봤을 때 뭐 그 당시에는 뭐 어쨌든 일반적인 커피숍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되고 하더라도 30만 원 뭐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높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어떤 시점이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메이저 커피 전문점들이 시장에 막 진입을 했던 그런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과연 저도 이제 배달 커피점이 좀 이게 장기적으로 롱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지금 밀려오래 2층인가에 이제 아마 투썸인가가 돌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대부분 점포 자체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마다의 점포가 뭐 많게나 30평, 3, 40평 이렇게 이제 큰 대형 평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결국은 이분은 이제 인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 이 커피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이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어떤 어떤 트렌드 자체가 변화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상권의 변화들 그리고 상가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들을 아마 많이 시사했던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2010년대 두 번째는 2010년대 중반까지 동네 상권에서 이제 중심 점포를 따지자면 중심 점포나 어떤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따지자면 대표적인 부분들이 SSM이나 중대형 슈퍼마켓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제 동네 중심을 형성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동네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 소비의 중심 역할을 하고 하는 주부들이 생활 소비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쇼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가정에서 생활 소비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슈퍼마켓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동네마다에 들어와 있는 100평에서 한 200평 정도 SSM은 중요한 소비의 어떤 거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주변에 빵집도 있고 다른 어떤 떡볶이집 뭐 어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학원이나 메디칼 같은 경우들도 이제 로컬 상권에 들어가고 할 때는 이런 그런 이제 슈퍼마켓 중에서 SSM이나 중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점포를 인근에서 이제 개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2010년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생활용품이나 신선식품이 상당수는 점포용보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면서 슈퍼마켓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슈퍼마켓 입점 상가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도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슈퍼마켓에서 어떤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가정생활에서 소비를 하고 할 때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 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쿠팡이나 다른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고 하는 품목들을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하는 거는 생활용품에서 공산품이 많습니다. 공산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볼륨에 따라서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어떤 마진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이제 있으려면은 결국은 이런 공산품이나 그리고 식료품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상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음료수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결국은 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쌀이나 이런 실제로 신선식품들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는 마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채소나 생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폐기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슈퍼마켓도 과거만큼 장사가 안 되면서 실제로 경쟁력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부들도 그만큼 슈퍼마켓을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어떤 지역의 중심 점포에 대한 그런 기능들을 상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제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비 자체를 하게 되면은 그 가족 중심의 소비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뭐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실제로 굳이 이제 뭐 가족을 배려하면서 어떤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어떤 그 매출의 볼륨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연결되어 있고 다른 점포들 자체도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하면은 다른 부분도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간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뭐 동네 상권에서 중심 점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도 이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SPA 브랜드가 있습니다. SPA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주상복합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유치를 해야 될 업종으로 SPA 브랜드입니다. SPA 브랜드는 뭐 아시다시피 기획에서부터 유통까지 진행한 패션 브랜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클로나 스파오, 탑10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이런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최저 평수가 100평들, 뭐 크게는 200평, 그 대형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평수 공간에 그만큼 소비자를 많이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런 그 SPA 브랜드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서브 브랜드들이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그 SPA 브랜드 매장을 찾음으로 해서 장시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장시간 머물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던 소비자들은 결국은 다른 층이나 뭐 같은 층이나 다른 층으로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과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이제 그 SPA 브랜드가 많이 유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중간에 뭐 유니클로에 대한 어떤 그 반일 정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떤 그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제로 유통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더 이상 매장을 찾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있었던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유니클로였던 그 반일 정서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인 SPA 브랜드의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위축을 가져와서 더 이상 그 쇼핑몰에서도 그 어떤 그 SPA 브랜드 유치를 하면서 과거에는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한 베네핏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수수료 매장을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에서 상당히 어떤 그 베네핏을 그 SPA 브랜드에 줬었는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쇼핑몰에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그 유지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SPA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탈피를 해서 오히려 교외 지역으로 벗어나고 하는, 그렇게 다시 출점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쇼핑몰에 이제 어떤 출점하기 전에도 이제 그 교외 지역에 많이 출점을 했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 겪고 나서 쇼핑몰에서 탈피하고 해서 이제 교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그 어떤 SPA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그 어떤 가족 단위의 어떤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차를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주목되고 하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 뭐 국내 브랜드 같은 탑10이나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교외 지역에 출점을 할 때 전략적인 출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브랜드의 의류나 어떤 패션 제품들을 그 단체로 대규모로 구매를 해서 고향의 가족들한테 이제 택배로 보낼 때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구매를 하면 볼륨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점포에서도 그만큼 어떤
그 배송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런 그 SPA 브랜드의 어떤 그 출점의 형태들 이런 부분들도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SPA 브랜드가 인기를 끌 때는 실제로 SPA 브랜드 하나가 돌아서 다른 업종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점포의 활성화까지 유발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종합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실제로 이제 그 A라는 브랜드나 어떤 그 업체가 들어오면은 B, C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다는 거죠. 겁니다. 근데 이런 위축된 원인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매나 이제 생활 서비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미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목적을 가지고 그 점포만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떤 그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패턴 자체는 실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뭐 학원이 많고 한 데는 뭐 밑에 이제 떡볶이나 패스트푸드 자체가 잘 되고 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학원이 많은 데는 실제로 이제 그 학원이 왜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학원의 교육을 받을 학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지금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상권의 어떤 형태 자체가 보면 학원이 많은 데는 학원만 많습니다. 건물 자체 전부 다 학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그 경쟁을 피하려고 다른 쪽을 가게 되는데 실제로 경쟁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집중돼 있는 데가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학원이 많은 데서는 실제로 학원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 이제 어떤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메디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도 이제 메디칼 같은 경우도 메디칼의 다른 다양한 과목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그 환자의 패턴 자체가 보면은 과목은 달라도 환자 자체가 공유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런 거 치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소아치과가 잘 되고 하면은 그 건물에 있는 그 성인치과도 잘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소아치과를 받으면서 성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 가족 전체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F&B 업종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지금 그 고깃집들이나 그리고 주점을 테마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실제로 그 술 매출이 안 올라서 많이 고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그 술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술 매출이 높으면은 결국은 그 상가 자체에 술집들이 많으면 술 매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술집들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종들 같은 경우도 또 전체가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러면 경쟁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그 업태가 변해가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메디칼이나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업종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경쟁을 피하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상품력 자체를 끌어올릴 때 오히려 더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서없지만 이런 그 지금 현재 돌아가고 하는 업태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